문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. 최근 수능 유형으로 자주 나오고요. 특히 경우의 수, 즉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에서 자주 나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가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 증명 문제로 나왔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잘 해두셔야 나중에 나가서 어떤 단원과 결합되는 추론 문제 잘 할 수 있겠죠. 반드시 수능에서도 나오는 유형이다라는 거. 자,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뭔가 복잡해 보이는 식 있는데 그게 이런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. 자, 우선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? n이 첫 번째 1이라는 값을 취할 때 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.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. 왜냐면 n이 1이라는 거 대입만 하면 되니까. 우변에 대입해 볼까요? 좌변은 어려워 보이니까. 자, 우변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? 24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대입하면 4잖아요. 6, 4, 24 이거 1이네. 우변 1. 그럼 우변 1. 사실 시험 시간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. 좌변 언제 누가 계산해요? 이미 갔다고 여기서 다 알려줬는데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용 풀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. 물론 혼자 그냥 시험 시간 아닐 때 공부할 때는 좌변도 계산해보고 우변도 계산해보고 갔다 확인하고 그게 1인 것도 계산해보고 하셔야 되지만 시험은요.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. 그래도 우리 한번 봐보자고요. 자, 이 좌변도 왜 1이 되는지 이거 생각해 볼 건데요. 여러분들 이런 복잡한 식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. 여기 끝에 항이 n이죠. 그 말은 끝에 항이 n인데 그게 식에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. 여기 있네요. 그 말은 내가 뭔가의 숫자를 여기에 대입할 때 여길 통일시켜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. 다시 그럼 K가 뭐 보통 여러분들이 1, 2, 3 대입할 거잖아요. 그럼 1 대입했을 때 N도 1을 대입했을 때 끝에 여기 통일시켜줘. 1이야. 근데 K라는 값을 우리가 하나씩 점점 키워가잖아요. 하지만 K는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1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럼 1 대입했어요. 선생님 여기 1 더하기 2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하는 건가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커지는 일반식처럼 보이지만 끝이 어디라고요? 1이라고요. 그럼 키우지 말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좌변은 시그마 K는 1부터 라지 n이 1이고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긴 1부터 시작해서 1로 끝난 거였으니까 자기 자신 끝 해서 1을 한 번 더 한 거니까 1이었습니다. 이렇게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. 자, n이 m일 때, 자, 우리 수학적 귀납법에서 두 번째 스텝이에요. 전체적인 흐름은 뭐죠?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나오는 식을 가지고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해요. 즉, 이거는 이 식에 m 더하기 1을 n 대신에 대입한 식이 옳다라는 걸 마지막에 얻어내는 거죠. 근데 반드시, 여러분, 반드시 이걸 얻어내는 중간 과정에 이걸 성립한다고 가정한 식, 즉 여기 n 대신에 m 대입한 게 반드시 쓰입니다. 그걸 반드시 쓴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 흐름이 보여요. 한번 봐볼까요? 자, n이 m일 때 스타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식이 나온대요. n 대신에 m 대입한 거 여러분 통일해준다 그랬죠? 그럼 여기도 m이에요.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뒤에 가서 반드시 문제 흐름상의 중간 어딘가에 식 변형할 때 반드시 들어갑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이제 넘겨서 그 다음 스텝 봐볼게요. 자, 이거인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m 플러스 1일 때도 이게 성립함을 보여야지. 자, 그러면 우리가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었어요. 그럼 마지막도 똑같이 m 플러스 1 이렇게 통일됐고요.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m 플러스 1이었는데 m으로 바뀌었네. 즉 m 플러스 1인 걸 끄집어냈다라는 얘기죠. 맞아요? 자, 그럼 m 플러스 1인 거 끄집어냈어요. 그러면 여기 m 플러스 1인데 이 앞에는 어떻게 될까? 사실 여기 m 플러스 1을 k 대신 1, k 대신 2, k 대신 3 쭉쭉쭉 k 대신 m 플러스 1 대입해서 다 더한 게 이 식인데 거기서 m 플러스 1, 즉 k 대신에 m 플러스 2를 이 위의 식에 대입한 거를 끄집어낸 거죠. 그럼 그건 뭐예요? k 대신 m 플러스 1, 이게 m 플러스 1이죠. k 대신 m 플러스 1이니까 k 대신 m 플러스 1 쓰세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m 플러스 1 대입하고 싶어요. m 플러스 1. 자, 이렇게 대입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여기 m 플러스 1 대입하고 여기 m 플러스 1 대입해서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 아니야?
라고 생각했지만 증가하려고 했는데 끝이 n 플러스 1로 끝나야 된대요. 이건 일반적인 규칙이고 k 대신 n 플러스 1 대입했는데 그럼 여기도 n 플러스 1 대입할 건데 끝이 어디라고요? n 플러스 1로 끝나야 된대요. 그럼 끝난 거죠. 그래서 이거 저건 뭐예요? 아, k는 1부터 m까지는 똑같은 모양 그대로고 그 다음에 k가 n 플러스 1일 때 더한 거는 여기 적으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야.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 다음 식이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 가나 조금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. 근데 확실한 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습니다. 반드시 요걸 보이는 스텝에서는 n 대신에 m 대입한 식을 언제 쓸까?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여기 있는 식 봐보세요. 여기 있는 식 쭉 비교를 해서 이것이 뭔가로 변형된 게 마지막 빈칸이에요. 그러면 사실 여기서 쓰인다는 얘기겠죠. 쓰이는데 여러분 다시 또 생각을 해보세요. 아, 이게 왜 생겼을까? 그 이유는 다시 앞에 봐보면요. 자, 주어진 이 똑같은 식처럼 생긴 거를 m까지 더한 게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 말은 여기 m 플러스 1까지로 추가로 끝났죠. 즉 이 앞에 m이었을 텐데 왜냐면 하나씩 증가하니까 그 말은 거꾸로 하나씩 감소해서 여기 앞엔 m일 텐데 여기까지 더한 거가 우리가 n 대신 m 대입한 식이란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분리한다는 얘기는 여기 n 플러스 1 하나처럼 보이지만 k 곱하기 n 플러스 1을 k는 1부터 m까지 더한 거를 따로 끄집어내란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잘 보세요. 자, 이거를 끄집어내겠습니다. 즉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적을게요. k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적었죠.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살아 있습니다. 자, 요거 우리 더해보게 되면요. n 플러스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고요.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예요. 즉 n 플러스 1 곱하기 자, 이 부분 계산하면 뭐예요? 2분의 m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.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2분의 m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따로 나왔네요. 그 말은 당연히 다에 해당하는 게 누구다? 이 식이다 라는 얘기예요. 그럼 이 식을 적어 쓸 수도 있고 당연히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한 앞에서 봤던 식, 이 식을 m까지 더한 걸 예쁘게 정리한 요 식이 나올 수도 있죠. 그래서 이 식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? 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똑같은 거니까. 그래서 다에 들어갈 식을 우리가 써보게 되면 24분의 m 플러스 1, m 플러스 2, 3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. 이게 다예요. 자, 그럼 여기 뒤로 가서 우리가 봐보게 되면 아, 다에 들어갈 거 구했고 이거 계산한 게 요거고 나에 들어갈 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n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? 자, 그래서 우리 다 구했습니다. 이제 a는 어떻게 구해요? 앞에 가면 여기 가에 들어있는 숫자가 a라고 했고 그건 우리 1이라는 거 알고 있죠? 그래서 우리가 다 주고했고요.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. 자, a는 1. 자, 우리가 여기에서 fm과 gm을 뭐라고 두기로 했어요? 나에 있는 걸 fm, 다에 있는 걸 gm 이렇게 두기로 했죠? 자, 그럼 이제 우리 마무리만 하면 돼요. 자, a 더하기 f의 2 더하기 g의 3 요거 우리 구하게 되면 a는 1, f의 2를 대입하면은 2 더하기 1, 즉 3의 제곱이고요. g에다가 우리가 3 대입하게 되면 24분의 3 곱하기 4, 3 대입하면 5, 그리고 3 대입하면 9 더하기 1, 10 이렇게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3, 4, 12니까 2고요. 약분하면 5예요. 그래서 1 더하기 9 더하기 25니까 답은 얼마예요? 3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되셨어요? 사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과정도요. 수능형에서 나오는 추론 문제에서 마지막 답 구하는 그 전체적인 문제의 틀까지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.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을 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문제 유형 자체가 낯설면은 사실 공부한 그 실력이 잘 안 나오잖아요. 근데 이런 유형이 자주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필수 추론 유형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제 우리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. 18번 문제입니다. 자,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다항식 fx가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되어 있는데요. 이 식에 대해서 두 집합 a와 b를 a는 fn, 즉 n을 대입한 함수값이래요. n은 1부터 20 이하의 자연수, m이라고 하는 건 100 이하의 소수래요. 자,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즉 이 말은 뭐예요? fn이라는 것이
100 이하의 소수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몇 개 있겠느냐라는 얘기죠. 그런 함수값이, 즉 다항식의 값이 몇 개 있겠느냐,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